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가 최근에 발표한 좀 큰 소식이죠. 1조 1천억 원 규모 유상증자, 여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NH투자증권에서 5월 14일에 나온 분석 리포트입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포스코 퓨처엠이 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조달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게 회사의 미래, 특히 미국 시장 전략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핵심 뉴스는 역시 방금 말씀하신 1조 1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발표죠. 네, 1조가 넘는 돈인데 그렇죠. 이게 그냥 단순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어떤 중대한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시기나 규모 면에서요. 신주 발행 규모도 보니까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14.8%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정 발행가 할인율도 20%로 꽤 크고요. 95,800원 정도던데. 맞아요. 이 정도면 정말 대규모 자본 확충인데 결국 미래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 이런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겠죠. 그냥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이 강해 보입니다.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거죠. 그럼 이 1.1조 원, 정말 큰 돈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계획인가요? 리포트에 나와 있겠죠? 네, 나와 있습니다. 자금 사용 계획을 보면요. 가장 큰 부분이 역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쪽이에요. 미래 성장 동력이요? 예를 들면요? 약 6,3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이 좀 넘는 금액인데요. 이게 캐나다에 짓는 양극재 합작 공장, 그리고 또 구형흑연이라고 음극재 소재인데 이걸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공장 투자, 여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아, 캐나다 공장이랑 흑연 내재화, 이게 핵심이군요. 네, 그렇죠. 딱 보면 북미 공급망 확보에 상당히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나머지 자금은요? 한 5천억 정도 남는데. 네, 남은 자금 중에서는 한 2,900억 원 정도는 운영 자금인데요. 예를 들면 하반기에 가동될 관양 전구체 공장의 원료 구매 같은 데 쓰이고요. 아, 전구체. 양극재 만들 때 꼭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800억 원 정도는 기존 N6-5 라인을 전환하거나 NCA 양극재 설비를 늘리는 그런 시설 투자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보니 역시 캐나다 공장이랑 흑연 내재화 투자가 제일 눈에 띄네요. 이게 결국 미국 시장을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월등히 높아요. 아, 그래요? 어느 정도인데요? 2025년 예상치를 보면 전체 매출에서 미국 비중이 67%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3분의 2죠. 와, 67%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물론 미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을 보면 엄청난 기회 요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이런 정책 변수 하나하나에 회사의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 뭐랄까 좀 리스크 요인이기도 한 거죠. 양날의 검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투자는 단순히 미국 시장 공략, 이걸 넘어서서 좀 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들, 전구체나 구형흑연 같은 것들, 이걸 직접 만들어서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네, 맞아요. 또 캐나다에 공장을 지어서 혹시 모를 미국의 관세 장벽 같은 것도 좀 피해가려는 그런 다중포석으로 읽어야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랑 북미 현지 생산 안정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적인 베팅인 거죠. 특히 구형흑연 내재화는 음극재 쪽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럼 재무적인 측면에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리포트를 보니까 NH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은 매수, 바이를 유지했던데 목표 주가는 좀 내렸더라고요. 희석 효과 때문에 17만 원에서 14만 5천 원으로. 네, 아무래도 대규모 증자를 하면 단기적으로 주주 가치 시석은 피하기 어렵죠.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요.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재무 구조가 상당히 개선될 걸로 보여요. 아, 재무 구조 개선이요? 네, 이번 증자를 통해서 2025년 말 기준으로 예상 부채 비율이 기존에는 한 183% 정도로 추정됐는데 이게 115% 수준까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오, 183에서 115면 정말 많이 좋아지네요. 재무 안정성이 높아지는군요. 그렇죠.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보고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수요 가시성이 좀 제한적이다 이런 언급이 있던데요. 네,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지는 않으니까요. 잠시 숨고르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번 투자는 결국 핵심 소재의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단계를 내부에서 다 처리하는 거죠. 이걸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가 경쟁력하고 공급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거든요. 아, 수직 계열화 강화. 네. 그래서 2024년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겠지만 2025년부터는 증설 효과랑 이 수직 계열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영업이익이 다시 회복세를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북미 시장 중심으로 펼쳐질 다음 전기차 시장의 성장 사이클, 여기에 미리 대비하는 선제적인 투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은 1.1조 원이라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이걸 통해서 상당히 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 동시에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IRA 같은 정책 리스크 관리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네. 단기적으로는 주주가치 희석이라든지 시장 불확실성 같은 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결정이 당신, 즉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전구체나 구형 의견 같은 소재 생산을 내재화하는 계획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업스트림 투자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 경쟁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잖아요. 네, 정말 치열하죠. 퓨처엠이 이 복잡하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업스트림 통합 계획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 전구체나 흑연 같은 특정 소재 분야에는 이미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기존의 글로벌 강자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경쟁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문제나 혹은 시장에서의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은 없을지 결국 이 실행력과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행력과 경쟁 구도.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이번 결정과 그 배경에 대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